8월 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연차를 쓴다며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여유를 보이는 척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위기를 위기라 인식을 해서 여유를 보이는 건지, 즉 알고 여유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전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 세계가 난리고 국민들이 놀라니까 위기인 척 하면서 대안은 계속한다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고 미국하고 북한 문제니까 내가 조금 호들갑 떠는 척 하더라도 내 내심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휴가나 갈란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낮은 위기에도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왜 중요한가 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금 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북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고 주요 무기, 해구산 등으로 이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곧바로 통화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조율 중이고 휴가에서 돌아오는 5일 후에는 통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베하고 트럼프하고는 곧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31일 트럼프와 아베는 52분간 통화를 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하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7차례 전화 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둘이서 다른 나라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만난 것만 해도 벌써 3번을 만났습니다. 자, 이 양 정상은 52분의 시간을 전부 북한의 이 ICBM 도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논의했을 건데요. 이 자리에서 아마 한국과 문 대통령에 대한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 간에 지금 통화가 안 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그럴까요? 자, 문 대통령은 지난 당선 직후에 5월 10일, 그러니까 5월 9일 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당선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 홍은동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국가 보안적인 상황에서, 즉 통신 보안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고 밖에서는 통화가 곤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의 이 통신 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대통령이 전국 어디에 있든지 트럼프와 통화하는 내용이 북의 도청이나 감청에 걸리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이걸 피하면서 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한국의 문 대통령 입장에서야 트럼프가 통화하자고 하면 통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통화를 하자 했는데 내가 휴가 가니까 당신하고 통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전화통화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화통화를 왜 합니까? 정상끼리 과거에는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없었고 다 만나서 했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상끼리 왔다 갔다 무슨 준비하고 의전하고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그런데 급한 걸 논의할 때 언제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격식 없이 서로가 원할 때는 곧바로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갖다가 5차례 실험을 하고 또 지금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한 이래 이번이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위기입니다. 이전의 핵실험과 이전의 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가 하기 싫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 휴가 간들 일 안 하겠습니까? 진해에 휴가를 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진해 조도 섬에 가 있겠죠. 진해에 가 있다 하더라도 전자결제를 통해서 수시로 결제해야 되고 또 수시로 통화도 여기저기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든 이게 휴가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휴가가 아니죠. 그런데 굳이 휴가라는 모양새를 갖다가 갖추면서 북한이 ICBM을 쏜 다음날 5박 6일 휴가를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국민들 다 휴가 가라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여러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발을 좀 빼고 보는 거고, 또 한미 간의 통화나 이런 부분도 이게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측면에서 휴가를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한미 관계는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많이 불편했는가 하면 지난 한 2주 전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을 때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불편한 한미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불편하게 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물어봐라.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로 국무부 대변인이나 일본의 아베의 반응이나 전부 다가 지금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올바른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올바른 조건이 갖춰진 상황인지 한번 똑바로 생각 좀 해봐라 하는 말이 따라 나왔지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나 군사회담 대화 제의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사자인 한국이 저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면 이 우리가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인가. 정말로 북핵과 ICBM 문제가 너네들은 관계없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양자 문제라면 우리도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너네들을 빼고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정리를 하겠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한국의 뒤통수 때리기. 자, 한번 보십시다.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사드를 가지고 온갖 장난을 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문정인이를 미국에 보내서 온갖 장난을 치고 또 6.15 리셉션에서 또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상회담에 가서는 남북 대화 주도라는 운전석 티켓 지금 썩어서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거 하나 받아오고는 그걸 또 베를린에 가서 뻥튀기를 하려 했는데 북한이 ICBM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 가서 평화협정 이야기까지 하면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불쾌했는데 억지로 참았지요. 그런데 7월 17일 한국에 오자마자 또 한 번 미국과 일본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 적십자 회담 제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지금 같이 쪼아도 시원찮은데 저 사람은 이거는 미국 일본의 문제고 저거 이름 마치 아닌 것처럼 뒤에서 뒷박을 까고 저쪽 아이들하고 내통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빨리 좀 답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27일 그때까지 북한이 답을 안 하니까 그날 미사일 안 쐈다고 하면서 쏠 거라 이래 봤죠. 정전협정 기념일 안 쐈다고 반갑다면서 28일날 사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이랬으니 미국 입장에 봐서는 지난 6월 말에 미국에 와서 그 오기 전에 사드는 안건에 빼자 우리가 확실하게 사드 배치하겠다 진위를 믿어달라 뭐 연말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또 환경영향평가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보기에는 이거는 끝없는 뒷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야 1년 안에 즉 연말까지 끝나는 거지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연말까지 그걸 맞춰주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저녁에 이제 김정은이 한 건 해줬죠. ICBM을 밤에 심야에 확 날리니까 이제 그때 뭘 했습니까?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 했을 때 아마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야 이거 정말 배치하기 싫고 이걸 갖고 시간 끌면서 중국을 좀 달래고 북한을 좀 얼려면서 자 우리가 사드를 4개를 배치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빨리 회담을 해서 대화를 한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도해서 즉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속해야 될 건데 그 반대가 되는 중러 북 동맹에 썩 기울면서 육자회담이 한미일 3개 중러 북 3개 해서 3대3인데 이쪽이 3대3에서 한쪽이 2대4로 가고 있다라고 미국이 봤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드 배치를 안 하면 이제는 국내에서 이 보수 안보 세력들한테 주워 터지고 미국에 할 말도 없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북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 우리 좀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임시 배치라는 편법을 해놓고 또 만약의 경우에 중국과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간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배치된 걸 임시 배치된 걸 뺄 수도 있다. 또 그런 단서를 또 살짝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드를 임시 배치한다 할 때 미국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준 듯이 생각하면서 곧바로 통화가 되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싸늘했죠. 자, 이 사드 임시 배치를 말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이 군사 붕괴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는 군사회담에 대한 기대에도 저버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대화의 길을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트럼프와 아베가 봤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문 대통령에게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금 끝났다. 니키 헤일리가 그랬죠. 이제 북한하고 대화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고.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여기에 단서를 남겼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들이 화가 나니까 지금 진작 배치해야 될 사드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미기면서 또 추가적으로 뒤통수를 때리려 그러다가 이제 사드 임시 배치한다 올려놓고 또 대화한다 말하면서 나한테 점수 달라고 통화를 해? 싫어. 시간 좀 끌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문 대통령과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베하고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혈명의 의지를 다지는데 한국 대통령하고는 통화가 하기 싫은 트럼프. 즉 통화를 하게 되면 문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한 좀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고 그놈의 말도 안 되는 대화 제의나 무슨 베를린 선언이 이런 거는 다 좀 걷어치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건데 이 문 대통령이 여전히 대화 운운하는 상황에서 한국 측과 통화를 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좀 위험할 수 있다. 또 통화 끝에 그래도 대화를 내가 한번 제안해 볼 거니까 운전석 티켓은 캔슬된 게 아니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안 하는 거예요. 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운전해보고 싶다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여기서 내려버렸어요. 지금 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해서 중국도 내렸어요. 북한은 니 혼자나 몰고 가라. 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이 운전석에 지금 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겠다. 참 기가 찹니다. 결론적으로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좀 어둡죠. 솔직히 이런 일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마치 휴가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듯 하면서 휴가를 갔다 오면 통화가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며칠 벌어놓고 그 시간 안에 미국에다가 지금 정의용이 맥마스터에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제발 전화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한 듯 유유히 헤엄을 치지만 물밑에서는 이렇게 발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양이라고 보는데요. 자, 통화도 하기 싫은 우방의 대통령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제 정신을 차릴지 정신 차리기는 애초에 걸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일부를 찍고요. 제가 이후에 미국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부 끝에 추가를 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이 거의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대화를 지금 할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 통화를 안 한 이유인데요. 문 대통령이 ICBM은 미국의 문제지 우리 한국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뭐 ICBM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거가 이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맞다. 미국의 문제인데 내가 일본하고는 일본도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통화를 했지 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당신하고 통화를 하냐 이런 시각이 담겨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항상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은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즉 당사자가 아닌 쌍방에 이런 식을 하겠다고 놓으면 마지막에 미국이 이 북핵 ICBM 문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서도 너네는 빠져라. 너가 문제 아니라 했지 않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안 된 문제가 의외로 이 문제의 결론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는 처음으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애측 불가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과의 동맹, 우방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착할 사람이 아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남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미국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미국의 트럼프의 급 냉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와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십수명의 행정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포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양 정상이 통화가 되지 않은 기본 이유입니다.